또 일주일간 만에 이렇게 뵙습니다. 봄이 깊어가서 이제 주위에서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만은 이 코로나는 언제 끝날라든지 걱정이 계속됩니다. 온라인 통해서 이 30분짜리 짧은 시간에 한마디라도 좀 전해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세계사에 관련된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만 뽑아서 이렇게 한 말씀 전하는 것으로 시간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역사란 무엇인가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역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새로 살아있는 생명체다. 그 생명체가 우리 속에 나름의 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 세계관을 형성하고 그 형성된 관이 사물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줘서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첫째 시간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역사적 관점 중에 이 소위 말하는 창조적인 관점과 진화론적 관점이 있는데, 우리 공부하는 것은 전부 진화론적 관점에서 인간이 어떻게 발전해 왔고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하는 것을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그 인간들이 모여서 살기 시작합니다. 누가 얘기한 것처럼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는 살 수 없고 서로 협력해서 살면서 한 사회를 이루고 사회가 국가를 이루어가고 그런 것들이 뭉쳐져서 하나의 문명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여기 있는 것처럼 최초로 탄생한 네 개의 문명 세계,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초등학교 때로 다시 돌아가 보더라도 인류에는 네 개의 문명권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따가 설명할 거지만은 한번 여러분들 실력을 지난 시간을 회고해 보는 의미에서 네 개의 문명권 한번 짚어가 볼까요? 동쪽에서 짚어갈까요? 자, 중국 황하 문명, 그죠? 둘째로 인도 문명, 그 다음에 셋째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넷째로 이집트 문명. 이렇게 이제 우리가 4개, 4대 문명이라고 부르지요. 이따가 다시 한번 어디에 있는지 볼 것입니다만은, 그 문명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서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거기에 모였을까? 그래서 연구를 안 해도 척 보면 아는데, 사람들이 모여 살면은 문명이 이루어져. 혼자 있으면요 문명이 안 이루어져요. 왜 거기에 모여 살았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모든 조건이 살기 좋았기 때문에 거기 모이는 거예요. 그죠? 살기 좋은 조건이 뭐냐? 옛날 사람들한테 첫째는 물이 있어야 돼. 물이 생명이니까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양식이 있어야 돼요. 먹을거리가 있어야 돼요. 셋째로 물이 있고 양식이 있어도 기후가 안 좋으면 거기 모여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100만 년 전에서부터 아프리카에서 출발해서 세계 곳으로 흩어져서 저 남아메리카 끝에까지 도착한 게 8,000년이라 그랬으니까 거의 100만 년을 걸려서 이 세계에서 흩어져 살았고, 나름대로 큰 집단으로 이룬 것이 문명이고, 또 큰 집단을 안 이루었지만은 저가 오늘날도 말이죠. 배를 타고 어디 가다가 보면 섬 같은데, 아니 저기 어떻게 살려고 가서 사는가? 사람들이 섬에도 살고 있고 저 산속에도 살고 있고, 인간이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곳으로
찾아가서 살면서 거기에 문화와 문명을 이룬다. 그게 뭐 지금까지의 역사이지. 근데 이제 오늘 이게 첫 시간에는 문명 얘기를 조금만 하고 가면요. 문명, 문화 하는 것이 다 비슷한 얘기인데 이거는 제가 몇 번씩이나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 듣는 분들이 많이 알 거예요. 그래, 여기 보면 요거 한번 보시라고요. 요 한문으로 문화, 문명 그래요. 문화 하는 것은 문이라고 하는 뜻은 꿈이다, 그리다, 그림을 그리는 거, 또 꾸미는 거 뭐 아름답게 하는 거.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본질적 바탕 속에는 주어진 대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개선하고 꾸미고 아름답게 하고 편리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꾸미게 되다 하는 것이 문화. 점점 꾸며나가는 거야. 문화도 발전해요, 안 해요? 하지요. 자꾸 과거의 문화에 비해서 지금 한 20년 전에 영화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사람들의 의복이나 사회 모양이나 이런 게 얼마나 지금 보면 우스운 모습인지 몰라요. 그만큼 꾸며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사실은 문화와 문명의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역사는 문화 쪽을 다루는 문화사가 있고, 문명 쪽을 다루는 문명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더 설명하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 문명이란 게 뭐냐? 문명이라고 하는 원시적 상태에서 발전하고 세련된 삶의 형태야. 어떤 삶을, 어떤 그릇을 쓰고, 어떤 뭐 기계를 이용하고, 연장을 이용하고 했는가 하는 삶의 형태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을 갖다 문명이라 그러고, 문화는 행동 양식이에요. 행동 양식. 그게 사회 구성원에 의해서 습득되고 같이 나누어 가지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른 사람에 전달해서 만들어진 행동 양식이에요. 그래서 뭐 오늘날 말 이거 한국식이다, 미국식이다 하는 것은 문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보이지 않는 요소이고 이거는 보이는 요소예요. 어쨌든 문명과 문화가 이렇게 짜져 갖고서 사회가 형성되었다라고 우선 그렇게 이제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자, 문명 형성, 문명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문명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거예요. 지질학적 조건도 있고 지리적 조건도 있고 경제적 조건도 있는데요. 지질학적 조건은 이게 빙하기 시대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문명을 형성을 했다. 이런 이제 지질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미친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다음 지리적 조건,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환경적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그런 것도 있다. 예, 그런데 가장 이게 중요한 거, 이거는 어쩌면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주어져 있는 조건이죠. 그렇지만 이 경제적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 전문 용어로 사회잉여라고 얘기해요. 사회잉여. 잉여 이게 뭐예요? 모자라는 거예요? 남는 거예요?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벌어서 쓰고 남는 거, 그거 뭐해요? 저축하지요. 예, 그걸 사회잉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잉여예요. 그러나 갑돌이, 갑순이, 병순이, 병식이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개인잉여를 합친 게 사회잉여예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 먹고 살고 남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이 다시 재투자가 돼. 그것이 다른 용도로 바뀌어져 갖고서 그것이 사회 발전과 문화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니까요.
오늘날 경제적인 부가 이루어지면은 자연히 문화가 따라가잖아요. 그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잉여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사회잉여가 만들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전문가 집단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농사만 옛날에 농사만 짓는 사람 농사 짓고 고기 잡는 사람은 고기만 잡고 광산한 사람 광산하고 이랬지만은 돈이 생기다 보니까 먹고 남는 것이 생기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생겨갖고 고기를 어떻게 더 잘 잡을 거냐, 그죠? 예, 농사를 어떻게 더 잘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해 나가게 되니까 참 이거는 주어진 것이라면 이것은 인간이 문명 형성을 하는데 이 경제적 조건, 소셜 사회 잉여, 소셜 영어로 소셜 서플러스 이러는데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이런 이제 것이 그것만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언어나 사회 조직을 통합을 하고 윤리의식이 생기고 신앙이 생기고 교육이 생기면서 사회는 점점 복잡 다양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꾸며지고 아름다워지는 그런 사회로 형성이 됐고 그 최초의 단계가 4대 문명이다. 자, 그 말이고 넘어갑니다. 자, 4대 문명을 여기에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요 지도는 요거는 전부 여기가 아시아이고 여기가 인도이고 요거가 유럽이죠. 여기가 아프리카고. 그러면 지금 어디가 없어요? 저 신대륙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가 없어요. 초창기에는 사람들은 거기가 살았지만은 사는 사람만 거기 땅이 있는지 알았지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은 그짝 건너 땅이 있는지 몰랐어요. 이 그쪽에 땅이 있다고 안 것이 1492년에 콜럼버스가 거기 가서 발견하고부터 저쪽에도 땅이 있구나 했고 그것이 1620년에 청교도들이 가서 그 땅을 개발해갖고 신천지가 됐고 오늘날로 말하면 강북에 살던 사람들이 강북에서 막 하는 사람들이 신천지 강남으로 와서 신천지가 이제는 미국이 세계 경제나 역사나 군사나 문화나 모든 것을 주도하는 마치 강남이 서울을 주도하듯이 세계 역사도 그렇게 돼 가고 있어요. 그렇게 1500년 이전에는 저쪽에 신대륙이라고 하는 건 전혀 모르고 여기에서만 복닥거리고 살았어요. 자, 우리가 이걸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여기 황하 문명 해서요, 황하강 유역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색깔이 있어요. 고대 문명권이 요 색깔이고, 거기에 이제 조금 짙은 것이 문명의 중심지다 이런 표시인데, 거기가 그거죠. 이렇게 있고. 여기도 황하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인더스라고 하는 것은 인더스 강은 인더스 문명 또는 인도 문명의 여기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했다가 이 인더스 문명이 이쪽에 간지스 강이 여기 또 있는데 간지스 강으로 옮겨갑니다. 인도는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이리 옮겨가는 문명이지만 여기 인더스 문명. 요거는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인데 여기에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형성되고 거기에 가까이 아주 가까이에 나일강 근처에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돼 가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세계 4대 문명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이 4대 문명이 형성돼 있을 때 저 바다 건너 대서양 건너 미국 땅에 그 남아메리카의 아메리카 문명이라고 해갖고 멕시코나 페루에도 문명권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쪽 세상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여기에 있는 스페인, 그때는 에스파냐가 배를 타고 저쪽에 가서 이제 미국 땅을 밟아갖고 거기에서 남미에 있는 사람들을
식민화를 시키면서 그쪽에도 문명이 있는 것이 알려져 갖고서 이제 소개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4대 문명 속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지도에 제가 줄을 하나 그어 놨는데요. 이 줄이 이제 소위 말하는 적도라는 것입니다. 적도가 이쯤 지나갑니다. 그리고 적도를 위로 해서 23.5도 위에 이걸 갖다가 북회기선이라고 부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적도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여기를 다닌다고 해서 황도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게 태양이 항상 여기에 내리비치고 있어 갖고 여기는 엄청 뜨거운 지역이죠. 여기에 문명이 발전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예. 그래서 이제 태양이 여기 있던 태양이 가장 북쪽으로 올라가 봐야 여기까지 북회기선까지 올라갔다가 요때 이제 이걸 갖다 북반구라 그랬는데 북반구에는 여름이라고 부르지요. 그 23.5도 더 이상 안 내려가서 다시 해가 내려가서 쭉 내려가서 여기까지 가면은 요게 이제 소위 표시를 안 했습니다만 요게 남회기선이 있어요. 남회기선.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회기 다시 돌아간다 그 말이거든요. 북쪽으로 갔다가 여기서 돌아서는 선. 남쪽으로 왔다 돌아. 이렇게 하면서 이 북회기선과 남회기선 사이에는 사람이 살기에 적합치가 못해요. 그래서 거기를 피해서 문명권이 여기에 발생이 됐는데 실제 지금 여기에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여기서 발생은 했지만 이게 어디로 옮겨갔어요? 이 유럽으로 옮겨갔죠. 유럽으로 옮겨갔고 중국이라고 하는 땅은 여기에 이미 적당한 위치에 딱 차지하고 앉아갔고 그리고 인도는 사실은 벌써 이 남쪽으로 가면은 너무 덥겠죠? 예, 너무 더울 것이고 여기 생긴 것도 그래도 인도 중에 덜 더운 이 북회기선 상에서 문명이 발달을 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문명의 발달이라고 하선 강과 온도와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마련된 곳에 사람이 가서 살게 돼 있어. 그게 지혜로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네 문명을 제가 이제 요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황하 문명하고는 제가 별도로 떡 떼서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이집트 문명하고 인도 문명은 제가 개괄적으로 총괄적으로 한 번씩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 요 이집트 문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 문명 끝나고 인도 문명으로 가고 그 다음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국 문명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특기사항은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문명입니다. 고대 문명. 그래 갖고서 여기에는 이미 고대 시대의 이 문명은 해가 지고 사라진 문명이에요. 지금은 사라진 문명이고 인더스 문명은 아직까지 꽃피지 못한 문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했는데 유럽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 문명권을 다 형성을 해갖고 여기서 찢고 뽑고 싸우고 막 하다가 이 유럽이 어디로 배를 타고 갔어요? 신대륙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럽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역할을 다 했어요.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데가 여기 인도 문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문명사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유럽에 갔던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시작됐던 요 문명이 여기 유럽으로 갔다가 유럽에서 영국으로 갔다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갔다가 빙 돌아갖고서 어디로 올라왔는고 하니까 여기 일본으로 왔다가 여기 일본으로 왔다가 우리나라를 거쳐서 지금 중국에 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사실은 이런 문명의 혜택을 받아갖고 세계에서 G2가 돼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미래학자들은 이제 그럼 이
한 바퀴 지구를 빙 도는 이런 문명의 추세가 어디로 갈 거냐? 남은 땅이 어디밖에 없어요? 여기다. 여기까지 가요. 여기까지 가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그건 아무도 모른다. 다시 이리 갈 건가? 아니면은 미래학자들이나 또는 뭐 이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이때 되면 올 건가? 그건 아무도 모른다. 자, 어쨌든 이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강조했지만은 이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사람이 생존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먼지만도 못한 지구 속에도 보면은 이렇게 4대 문명권이 이렇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참 경이적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요만큼만 하고요. 나머지 건 따로 딴 데 할 테니까요.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이 문명권을 다시 한번 어떻게 변천했느냐 하는 것을 이 표로 그려본 것인데요. 아까 말씀했듯이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 자체적으로 그냥 소멸돼 버리고 말았어요. 새끼도 못 치고. 예, 그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도 문명, 중화 문명은 아직까지 살아서 문명사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중국 문명도 인도 문명도 이렇게 전통이 이렇게 심플해 간단하지요. 그냥 중화 문명이 그대로 뭐 중국의 뭐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청나라를 거쳐 갖고서 뭐 지금 중국으로 이어져 있고 또 중국의 영향을 받은 일본 문명이 있는데 일본 문명도 뭐 지금 다른 데로 어디 전파되는 것은 없고 독자적으로 머물러 있고 인도 문명도 인도라고 하는 것이 뭐 힌두 문명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갖고 힌두가 지배하는 그런 종교적인 나라로 이렇게 돼 있고 가장 복잡한 데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형성하는 데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크레타 문명이라 그래갖고 요게 이제 그리스 문명을 얘기를 하고 히타이트 문명이라 그래갖고 터키 문명, 가나안 문명이라 그래서 히브리인들 오늘날 이스라엘 문명 그리고 그것들이 이루어져 있는 고대 로마, 고전, 지중해 문명 그 사이에 또 종교로 이슬람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 탄생을 해갖고 이것이 이제 막 이 앞으로 그 기독교 문명하고 서구 문명하고 이제 이렇게 또 투쟁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세계사의 복잡한 문명을 이렇게 형성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되는 것이 이제 이런 문명들이 어떻게 흘러갔는가 하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예상해 보는 것처럼 이쪽 공부는 별로 복잡하지가 않겠죠. 계열이 단순하니까. 여기는 이제 좀 더 복잡해지고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다. 이 문명이 이렇게 분화 내지는 이 문화로 바뀌어져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뺄게요. 시간 없어요. 그래서 각 문명권마다 이런 문명권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은 이따 역사에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것을 이제 오늘 시점에서 또는 역사적 관점에서 이걸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 문명마다의 특징이 있는 거야. 그걸 다시 이제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으로 한번 무대와 여러분 역사의 무대 연극 얘기할 때 연극에 무대가 있고 연극을 하고 있는 시나리오가 있는 것처럼 이게 그 시나리오가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는 건가 아니면 환경 때문인가 이걸 다 이거다 저거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딱 100% 100점짜리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니까 문명권마다 그 문명권의 고유한 특징이 있더라. 이런 것을
발견하게 돼서 이게 정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많은 역사를 이렇게 몇 주에 정리한다는 것은 어렵지만은 그러나 두드러진 특징이다. 자, 중국 문명. 중국 문명은 발상지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황하 유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언제쯤이냐 하면은 우리나라하고 역사가 비슷해요. 물론 이제 뭐 저 4천년 기원전 한 4천년 경이다라고 이제 보기도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2333년 기원전 BC 2333년인데 이 중국을 대표하는 요순시대 요임금을 2390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냥 중국하고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어쨌든 황하유역에서 발전한 문명인데 문화의 중심을 도덕에 두고 있다. 도덕과 윤리를 존중했다. 이 중화문명권은. 그게 어째 보면 결과적인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아주 도덕적이야. 그래서 이쪽을 갖다가 중국 문명을 갖다가 우리는 얘기해서 동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서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인도를 또 뭐 서양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동양과 서양을 구별하는 것은 아까 그 얘기를 제가 좀 빠뜨렸네요. 구별하는 것은 요 지도에서 있는 것처럼 동양과 서양을 구별을 하는 기준이 어디냐 하면은 요게 흑해잖아요. 여기가 이제 크림반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여기인데 여기 이제 여기 우랄 산맥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강 이쪽에 여기쯤에 우랄 산맥이 이렇게 뻗어져 있습니다. 우랄 산맥이. 그래서 이 우랄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을 아시아라고 부르고 이쪽을 유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우랄 산맥을 해갖고 요 흑해를 요리 지나서 여기 요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서 뭐 이렇게 간다 그래야 될까? 예, 이렇게 간다 그래야 돼. 하여튼 요걸 서양이라 그러거든요. 여기를 유럽이라 하고 서양이라 그러고 요걸 동양이라고 한다고요. 요 우랄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인도도 이제 동양에 속하지만은 종족으로 보면은 아리안족이에요. 예? 종족으로 보면 이따 종족 얘기도 할 건데요. 그러니까 세계의 역사는 동양과 서양의 역사야. 이거는 아직까지 역할을 못했고 이거는 벌써 이집트는 뭐예요? 기원 전에 사라져버린 문명이니까. 그래서 동양은 이 넓은 땅 이걸 한나라 중국이라고 하는 한나라가 계속 지배해 오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고 멸망하고 했어요. 여기는 어때요? 30개 나라가 막 붙어서 아욱하고 싸우고 하다가 결국 여기에서 더 못 견뎌내니까 다른 신대륙으로 향해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이었기 때문에 결국 아까 본 것처럼 그 문명의 특징이 만들어진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국 문명은 보니까 하여튼 도덕과 윤리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유교 중심 사회였다. 유교가 언제부터 생겼냐 하면은 기원전 550년,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2600년 전부터 유교가 있었는데 중국에도 유교가 있다가 불교로 사라지고 한 적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 중국 문명은 유교 문명으로 천도를 행한다. 이 천명 사상이라 그래요. 거기 갖다 천명, 하늘 천자, 명령할 명자. 그러니까 모든 이 우주의 움직임의 근본에는 하늘 개념이에요. 이거는 신 개념이 아니고 우리 인간보다는 더 높은 수준에 있는 어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세상의 자연 만물 조화를 다 이루어간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정신이 유교를 중심으로 한 이 도덕과 윤리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유교의 중심 사상은 뭐예요? 덕이 중심이야. 덕. 그죠? 예, 덕. 덕을 베풀어야 돼. 왕도 덕을 쌓아야 돼. 사람도 덕을 얻어야 돼. 이게 이제 이 중국 문명의 특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래 됐는가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다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인도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건 한 3000년 전에 BC 기원전 3000년 전에 시작됐다고 보면 되고 요건 한 2500년 전에 시작됐다고 보면 돼요. 비활동적 문화예요. 얘들은 활동이 적어요. 그냥 앉아서 선하고 뭐 이런 거예요. 종교적이고 신비로운 명상 종교의 나라예요. 여기는 도덕의 나라라고 하면 종교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상이 깊고 종교성이 강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저 인더스강의 그 똥물 속에도 거기가 성수라 그래갖고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나와야 죄를 다 씻는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별짓을 다 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최고의 덕으로 보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나라. 역사에 있어서는 어떤 그 역할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나라. 문명권, 이런 인도 문명. 물론 불교라고 하는 거와 힌두교라고 하는 종교가 여기에서 탄생했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유역에서 발전했는데 여기는 투쟁과 정복의 문화예요. 그리고 인간 중심의 문화예요. 자, 여기도 이제 중국 문명도 중국 문명이 문화가 도덕에 있는데 이것도 도덕은 종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여기는 어떻게 해요?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이 만물의 척도야. 모든 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하는 생각을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사람들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각 문명권의 특징이고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했는데 자연과 인간의 완벽한 조화를 통해서 태양신을 섬기는 그게 이제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주고받고 타협을 통해서 생존을 유지해가는 그런 문화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역사에서 이미 퇴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에 이랬다는 얘기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다음 얘기를 짧게만 할게요. 자, 요거는 그런 이제 문명권이 있는데 사람이 가서 사는 거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래 갖고 사람이 가서 사는데 어떻게 사냐? 사람이 어떻게 누가 언제 왜 만드는지는 모르지만 황색 인종, 백색 인종, 흑색 인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인종에 따라서 또 이게 특징이 또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로이드, 몽고계 인종, 요거 코카소이드, 이거는 이제 백인들, 아리안 인종. 아리안은 코카소이드는 백인이라는 의미고 아리안은 종족 이름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아리안이라고 씁니다. 니그로이드, 흑인 이래 있는데 이거 니그로이드, 흑인은 빼고라도 이 몽골로이드와 코카소이드의 전쟁에서 보면은 특징이 여기는 몽골로이드가 사는 곳은 중국, 동남아시아, 우리나라, 그 다음에 에스키모, 그 다음에 미국 인디안들, 이게 이제 이 황인종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정신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래야 전통 중시적이에요. 전통 중시적. 그래 갖고서 아주 감정도 담백하고 성질이 온화한 그런 것을 또 드러내고 있는데 비해서 이 유럽계 백인종들은, 코카소이드, 아리안 계통들은 그렇지 않고
물질적이고 과학적이고 분석적이에요. 그래갖고 새 창조 중심적이야. 뭐든지 새롭게 만들고 기술도 새롭게 만들고. 이래서 이 두 종족 간에 사실은 서로 교류와 보완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모습을 볼 것 같으면은 이 몽고 사람들은 여기 성질이 온화하고 감정이 담백한 데 비해서 여기는 성질이 활동적이고 감정이 아주 짙고 자유, 혁명, 해방 이런 걸 중시하는. 그리고 이 흑인족들은 어쩌면 이쪽을 돕는 입장에 그래갖고 정신이 압도되어서 그냥 이 종교, 정령 숭배나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종교 아닌 종교를 믿으면서 어떤 좀 나쁜 의미로 하면 벌레 같은 삶을 산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그런 것이에요. 자,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인간이 모여서 살면서 누구의 조화인지 그건 모르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니까 문명권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더라. 우리가 아니라고 우리 자신을 아무리 부인해봐도 우리가 성질이 온화하고 감정이 담백하고 통일을 존중하고 자유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전체로 하나로 합치려고 하는 이 소위 전통 중시적 그런 사상이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긴 역사, 긴다 그래봐야 역사시대 6,000년이 넘은 6,000년 역사를 오면서 형성된 가치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인식하면서 여러분들의 세계관 형성에 이것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